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익산이 귀농귀촌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5천여 세대, 사람 수로는 7천여 명이 익산으로 이주했다는 게 통계청의 자료입니다. 귀농귀촌인들이 왜 익산을 선호하는지, 이 정착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것인지 귀농귀촌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훈 익산시 귀농귀촌 협의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인경 익산 향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께서는 이제 익산에 귀농하신 지 상당히 됐습니다. 10년, 20년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귀농귀촌에서 자리를 잡으신 분들인 것 같은데요. 언제 귀농하셨고 또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주 장목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이런 것들 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훈 대표님께서. 네. 네, 저는 2012년 11월에 익산에서 이제 쌈채소 재배에 대해서 기술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고요. 귀농은 실제 이제 2013년에 가족이 익산으로 귀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춘포에서 쌈채소, 샐러드 채소 작물을 재배하는 애벌레 농장을 이제 영농 창업하였고요. 2020년도에 이제 오산면으로 농지를 마련해서 이제 저희 농장을 좀 확장 이전해서 지금까지 계속 엽채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엽채류 전문가라고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우리 박인경 대표님께서는 상당히 드시는 것 같은데 네, 여성이라서 더 어려움을 겪으셨겠지만 지금 언제 귀농하셨고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저는 남편이 2003년에 먼저 귀농을 하였고요. 저는 1년 후인 2004년에 새 딸과 함께 온 가족이 귀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왕곡면에서 천혜향, 한라봉, 레드향 등 망감류를 농사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감귤류의 전문가시고 이제 거의 이제 이 두 분께서는 작지만 기업농, 중소기업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귀농을 하셔서 그동안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이제 정착을 해서 이제 자리를 잡으셨는데, 그 귀농하기 전보다 지금 귀농 후에 좀 어떠셨습니까? 조금 삶이 나아지셨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좀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느끼는 것은 저희가 재배한 농산물을 이제 소비자가 구매해서 너무 신선하다,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또 주변에 너무 좋아서 선물로 이제 또 구입해서 선물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행복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부 간에는 귀농 전보다 귀농하고 나서 조금 대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계획이라든가 목표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직장 생활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저 혼자 이렇게 조직에서 시키는 일에 따라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었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능동적으로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 단계씩 이렇게 성장을 할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가장 큰 것은 이제 와이프나 저나 이제 좀 바쁜 영농 활동 속에서도 좀 시간을 내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같이 이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게 어떻게 보면은 귀농 이후에 가장 큰 성과고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부부간에 같이 시간을 같이 하고 일도 같이 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행복감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성취도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박인경 대표님도 참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고생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생을 이기고 난 뒤에 느끼는 어떤 보람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귀농 초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도농 복합도시인 우리 농사짓기 좋은 익산시에 정착을 하고 나서 조금 여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 또래에는 지금 퇴직을 다 준비하거나 퇴직하고 있거나 하는 제가 그 또래인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귀농을 조금 일찍 해서
농촌에 좀 더 정착을 빨리 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노후 생활을 준비하면서 평화롭게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뭐 고생한 얘기는 이따가 얘기 과정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런 어떤 그 귀농 초기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에서의 이런 걸 극복하니까 이런 어떤 여유와 또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우선 이제 우리 이제 익산에 이제 귀농 귀촌인들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현황을 좀 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 이제 귀농 귀촌 협의 회장님을 우리 김은 대표께서 맡고 계시니까 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익산에 정착한 귀농 귀촌인 지금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매년 통계청에서 자료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자료만 보더라도 연평균 2,000명 이상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귀농인이 한 130여 명, 귀촌인이 한 2,100여 명 이렇게 지금 통계로 나와 있고요. 작년 경우에는 그렇고, 작년 1년간. 최근 5개년 평균을 보더라도 2,000여 명 이상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익산시로 귀농 귀촌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00년 이후에 또 한 2,000명, 연간 2,000명씩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 익산을 오고 있다. 이렇게 좀 파악하고 계시는데 이게 한 2,000여 명이 익산으로 오시는데 이분들이 다 정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저기 귀농귀촌에 성공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순 귀농귀촌이다 느끼기에 뭐 그런 그 통계 자료는 좀 없을 것 같은데 느끼기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뭐 교육이라던가 여러 단체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제 귀농인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만나는 게 조금 더 조금 더 빈번하고 귀촌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역에 정착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서도 대략적으로 정착률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한 80% 정도는 정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역귀농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뭐 완전히 익산을 뭐 외면한다거나 뭐 농업에 대해서 외면하기보다는 조금 더 여건이 마련되면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뭐 다시 오겠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말하자면 이제 귀농귀촌 오시는 분들이 이제 그 말하자면 두 집 살림 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익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귀농귀촌이들이 많다 보니까 협의회까지 만들었어요. 이런 단체까지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협의회 가입한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이제 협의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매년 이제 새로 가입하신 분도 있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정착 단계, 안정화 단계에서는 이제 뭐 탈퇴라던가 이렇게 이제 활동을 멈춘 분도 계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변동은 있지만서도 저희가 많을 때는 한 230여 명까지 이렇게 회원이 활동한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도 저희가 2020년부터 23년까지 또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단체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좀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가지고 좀 조직에 있는 회원들이 조금 이탈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 3월에 다시 이제 협의회를 뭐 임원 선출, 조직 정비를 통해 가지고 다시 지금 이렇게 예전에 그런 활동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읍면에서 이렇게 소모임식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뭐 10여 명씩 이렇게 활동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현재는 한 90여 분 정도가 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협의회 회원으로요. 아무래도 이제 협의회 가입을 하게 되면은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이점이 좀 있겠습니다. 서로 이제 정보를 서로 교류하기도 하고 또 어떤 거 정신적으로도 위로도 좀 받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연대감도 좀 느끼고요. 아무래도 동질감 그러면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먼저 고민을 했다는 데에서 뭐 지식이라도 여러 가지 정보 교류 도움 차원에서 많이 이렇게 유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그동안 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제 은퇴하신 분들, 아니면 50대 후반, 60대 정도가 좀 주류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제 그 통계청 자료에도 연령대별로 이렇게 50세로 구분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네. 균형기초인 중에서 50대 이하가 익산 같은 경우가 한 56% 정도. 56%. 그다음에 기초원인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이렇게 네. 나와 있고요. 특히 균형인 중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30대 이하 우리가 청년 농업인이라고 얘기하는 네. 비율이 대략 한 2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젊어졌다고 이렇게 봐지네, 추세가.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청년 농업인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네. 3년간 영농 장려 수당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 어떤 뭐 혜택이라든가 네. 개시되면서 조금 더 젊은 연령대에서도 네. 익산에서 이렇게 영농 창업을 하고 있는 층이 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젊은 분들도 이제 귀농, 귀촌에 이제 관심이 있고 지역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익산에 이렇게 이 귀농, 귀촌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에 귀농, 귀촌이 막 말이 나왔을 때는 네. 막 산세가 좋고 네. 공기 좋고 이렇게 시골로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박람회를 통해서 상담을 도시민을 상담하다 보면은 느끼는 게 가장 큰 게 아무래도 교육이라든가 네. 특히 30대 그다음에 뭐 40대 초반까지도 마찬가지로 교육이라든가 뭐 의료라든가 네. 뭐 문화적인 거, 환경적인 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서 조금 뭐 자녀 양육이라든가 네. 가족이 이렇게 이주를 할 여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전국에서 보면은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교육, 의료, 그다음에 교통이라든가 갖추고 있는 도시가 많지는 않거든요. 네. 이제 그 중에 이제 저희가 뭐 호남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수도권에서 보면은 서울에서 뭐 접근도 1시간 남짓 이렇게 네.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농지라든가 여러 여건이 갖추고 있는 도시가 익산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익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젊은 층에서 익산을 귀농의 조금 최적지로 네.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은퇴해서 전원적인 삶을 위한 귀농 귀촌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삶을 경제적인 삶도 같이 영위할 수 있는 네. 그런 조건을 갖춘 곳이 귀농 귀촌에 좋은 곳이다. 네, 이런 맞습니다.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익산이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은 이렇게 저도 그래서 익산으로 정착을 했고, 네. 얘기를 하면은 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료나 교육, 문화라든가 이런 인프라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익산의 귀농귀촌의 어떤 흐름 이런 걸 조금 알아봤고요. 이제 박인경 대표님께서는 좀 감귤류를 재배를 하고 있고 익산에서 이 감귤류 재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감귤류를 재배하게 됐습니까? 네. 저희는 처음에 귀농 초에는 국화 절화 재배를 했습니다. 네. 네, 제가 국화 절화 재배할 당시에는 국화 가격도 좋았고 또 인건비나 생산 원가가 낮아서 국화 재배가 수익이 좋았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저희는 양재동 화훼 공판장에 출하를 했고요. 네. 일본에 수출을 했었습니다. 수출도 했군요. 네, 네. 근데 아시다시피 2011년에 쓰나미가 발생했잖아요. 네. 그래서 수출용 포장해 놓은 것을 폐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네. 예. 그리고 그 즈음에 김영란법이 또 시행이 돼서 네. 꼭 화훼 농가에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 시기에. 네. 그 다음에 또 중국에서 국화 가격 안정화를 하겠다고 중국에 수입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농사를 지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 원가는 올라가는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악 조건이 발생함으로써 국화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몇 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저희가 전업농인데 저희 아이들 교육도 해야 되고 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화 가지고는 더 이상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두 네. 부부가. 그래서 새로운 대체 작물이 뭐가 없을까 대체 작물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서 대체 작물을 선정함에 있어서 두 가지 원칙을 저희 두 부부가 정했어요. 첫째는
우리 두 부부가 할 수 있는 작물. 네. 사람 구하기 힘드니까 두 부부가 할 수 있는 작물이고 첫째는, 둘째는 더 이상 시설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작목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면서 그 당시에 식용곤충이 붐이 막 일었을 때예요. 그래서 식용곤충하고 양봉하고를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식용곤충이나 양분은 둘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은 되는데 시설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초기 시설 초기 시설 자금이요. 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거는 아니니까 내려놔야겠다 생각하고 내려놨습니다. 근데 그 즈음에 요즘에 기후가 온난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후가 온난화되어 감으로 인해서 제주도에서만 재배됐던 감귤이나 망감류가 이쪽 내륙에서도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제주도 감귤연구소나 서귀포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제주도에는 감귤 마이스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농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직접 이렇게 다 이렇게 조언을 듣고 해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충분히 한 3,000평 정도까지는 두 부부가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 시설이 지금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국화 재배 시설이어서 측고가 좀 낮지만 그래도 수영을 거기에 맞춰서 잡아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거다. 우리가 새로운 대체 작물을 할 수 있는 게 감귤 망감류구나 하고 생각하고 재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3,000평의 이런 그 시설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온실 시설이 돼 있다는 겁니까? 네네, 가온 시설 하우스를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시설 하우스, 네네. 시설 하우스가 돼 있어서 저도 이제 처음 알게 되는데 3,000평까지는 이제 부부가 2명이서 할 수 있는 적정한 네네. 면적이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작목을 교체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말이 쉽지. 맞아요. 네. 왜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감귤 망감류는 제주도의 전유 재배 작목이잖아요. 네. 전유물로. 근데 익산에서 처음으로 이거를 하려고 보니까 재배 기술이나 여러 가지 전지 방법, 방제 여러 가지 재배 기술에 대한 것들이 전무한 상태라서 네. 저희가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감귤로 이제 변경을 하시면서 특히 익산 토양이 감귤이 많냐 이런 네. 것도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성공할까? 네. 근데요, 저도 처음에는 조금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네. 막상 제가 공부를 하고 보니까 제주도 토양과 익산 토양은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렇습니까? 알고 네.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익산 토양은 감귤 망감류나 감귤 재배하기에 정말 좋은 토양이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제주도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양분이나 물이나 이런 걸 주면은 바로바로 빠지는 새카만 화산 해토입니다. 네. 근데 저희 익산 지역은 미네랄이 아주 풍부한 황토예요. 네. 그게 황토에서 농사지은 그러니까 재배한 작물은 당도나 무슨 식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우수합니다. 네. 예. 오히려 제주산 감귤류, 만감류보다 네네. 훨씬 더 예, 예. 품질이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네. 토질이 그만큼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예. 그동안에는 이제 기후가 전에는 시설도 없고 했을 때 기후가 제주도가 따뜻하니까 네. 망감류, 감귤류는 열대 작물이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기후도 온난화되었고 시설도 좋고 하니까 이쪽이 훨씬 우리 익산 지역이 훨씬 그 토양이나 이런 면에서 좋은 걸 알게 된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돈은 잘 벌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겠습니다. 나중에 이 방송을 보시고 나도 감귤류 재배를 하고 그러면은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근데 경영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익산 지역에서 이걸 재배한다는 것이 지금도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네. 알려지지 않아서 조금 힘든 적이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몇 번 출하를 해봤고
또 우리 익산 지역에서 생산되는 감귤 망감류가 식감이나 당도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제주도 망감류를 드셔보셨던 분들이 저희 것을 바꿔서 드셔보시고 그것을 입증을 해주셔가지고 네. 지금은 전국적으로 많이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익산 감귤이 좋다.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더 이렇게 우리 익산 감귤이 더 맛있다라고 더 홍보하고 싶은 거는 아까도 토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토양이 제주도는 화산의 토지면 우리는 황토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작물의 모든 기본 작물의 그 맛을 결정하는 토양과 일조량인데 네. 일조량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제주도가 따뜻하니까 일조량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여행 갔던 걸 기억해 보면 제주도는 구름 낀 날이 많고 흐린 날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제주도 연간 일조량이 2000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 익산 지역은 연간 2600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토양과 일조량에서 일단 가장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맛이 훨씬 좋아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잘 팔고 있습니까요? 판매가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지금 판매는 일단 맛으로 저기를 인정을 받아서 판매는 제가 지금 직거래를 저는 주로 하고 있어요. 네. 로컬푸드 하고. 근데 인터넷으로 주로 직거래 하겠네요. 예. 인터넷으로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판매는 잘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네. 뭐 우리 박인경 대표님 표정을 말씀하시면서 하는 표정을 보니까 여유가 있어서 많이 어렵지는 않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이제 그 기농을 하시면서 네. 원래 뭐 농사 경험이 있었던 거 아니고 농업 그 부모님께서 농사를 하신 분도 아니었고 도시 처녀였다고 그러는데 네. 기농을 하면서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농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네. 근데 이제 저희 시부모님께서 조금 저희 남편을 내려와서 농사를 지었으면 하시는 바람이 크셔서 저희 남편이 부모님 말씀을 좀 거역하면 후회가 될 것 같다고 먼저 내려오게 됐어요. 네. 근데 저는 정말 내려오는데 정말 힘들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교육도 있고 그런데 이제 시부모님도 그렇고 그 1년 정도 제가 그래서 버티다가 네. 내려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농사를 전혀 모르니까 너무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내려왔을 때 저희 지역 마을 주민들과 이렇게 네. 소통을 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네. 근데 아무리 제가 다가가도 마을 주민들께서 이렇게 처음에는 잘 해주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제가 이방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계속 오고 가며 마주치면 서로 인사드리고 안부 전하고 계속 그것을 몇 년 하니까 지금은 아주 관계가 좋아져서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요즘에는 좀 네. 좋습니다. 역시 시간이 쌓여야 네. 시간이 쌓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은 회장님께서는 이제 쌈 채소를 주로 네. 이렇게 하시고 또 애벌레 숲 자연학교 네. 뭐 이것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뭐 배경이 있습니까? 네, 뭐 쌈채소는 이제 제가 이제 작물을 선택해서 내려왔던 거고요. 실제 이제 애벌레숲 자연학교는 제 와이프 이제 김은희 씨가 네. 대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와이프는 2003년도에 이제 숲 생태 교육 초창기에 네. 또 활동을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2013년 귀농할 때까지 뭐 수도권에서 이제 뭐 강사로서 이렇게 꾸준하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익산에 막상 이제 내려오고 나서 보니까 저희 익산이 가지고 있는 뭐 자연환경, 네. 저희가 이제 얘기할 때 저희 익산은 산도 있고 들도 있고 강도 있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자연환경을 통해서 자연도 위대한 스승이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좀 수도권에서 했었던 그런 숲 생태 활동을 네. 우리 지역에 있는 미래 세대의 아이들에게도 좀 전파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영농과 어떤 또 와이프가 생각하고 있었던 계획에 맞춰서 이런 활동을 네. 좀 이루고 싶어서 처음에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꾸준하게 현재까지 지금도 이제 뭐 익산의 뭐 유치원이라던가 네. 뭐 초중등학교에 이런 환경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에벌레숲 자연학교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야외 활동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지역 신문에 2017년도부터 익산을 걷다라는 주제로 네. 칼럼을 지금까지 연재를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 이후에는 환경 관련 분야까지 조금 활동 영역을 넓혀서 어떤 익산에서 네. 익산이 어떻게 보면은 우수한 문화와 자연환경을 조금 더 이렇게 아이들에게 소중하게 느끼게 만들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익산에서 뭐 그래도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네. 분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그 귀농을 하셔가지고 이 쌈 채소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저희처럼 이제 귀농인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재배 기술도 부족하고 네. 판로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락시장처럼 공판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에 네. 물건을 출하하다 보면 아무래도 오랜 경험이 있는 선배 농업인과의 경쟁을 하기에는 품질이나 여러 가지 면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엽채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수입하기가 어렵고 이제 네. 엽채류는 잎을 따는 순간 아무래도 신선도가 조금씩 이제 이렇게 저하되다 보니까 포기 채소와 달리 수입이 어렵고, 그리고 소포장으로 도시에 있는 소비자에게 택배가 가능하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수확을 해서 택배를 발송하면은 소비자는 집에서 편하게 다음날 받아볼 수 있는 거, 어떻게 네. 보면은 공판장이나 중간 단계를 거치는 것보다 더 신선하게 이렇게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1000평 정도 규모에서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규모는 부부의 노동력으로 가능하고, 네. 다른 작물에 비해서 초기에 들어가는 이제 우리가 뭐 종잣값이라든가 모종값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이 여타 과채라든가 좀 특수 작물에 비해서는 경영 비용이 조금 덜 들어가는 그런 좀 이점이 있어가지고 쌈채소 이런 샐러드 채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게 그 재배 과정에서의 이점, 편리한 이점이 있고 또 이제 판매에 대한 그 이점도 좀 있는 편입니까? 다른 작목에 비해서? 판매망 갖추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판매가 이제 아무래도 쌈채소, 샐러드 채소 그러면 종류가 원체 다양하다 보니까 네. 그 중에는 이제 저희가 쉽게 얘기하는 공판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는 품종도 있지만서도 그렇지 않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직거래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네. 초창기에는 제일 어려움 중에서 물론 재배 기술이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서도 판로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근데 네. 이제 다행스럽게도 저 2016년도에 이제 익산 로컬푸드 어양점이 개장을 하면서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엽채류에 대한 이렇게 출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비가 좀 늘어난 게 있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가 연중 재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뭐 쌈밥 전문점이라든가 레스토랑 같은 데 이렇게 샐러드 채소용으로 소개를 이렇게 꾸준하게 해가지고 뭐 직거래라든가 네. 또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익산몰 이렇게 통해서 판매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안정화가 됐는데, 네. 초기에 이렇게 좀 쌈채소라는 약간 그런 작물이 팔로 개척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이제 얘기나 이렇게 드립니다. 이제 예비 귀농인 분들에게 가장 대중화되어 있고 공판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는 우리 지역이나 가락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추를 재배를 하면서 네. 일정 부분을 쌈채소라든가 이렇게 특수채소를 재배해서 이렇게 직거래, 로컬푸드라든가 인터넷 쇼핑몰, 택배로 이렇게 판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면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쌈채소가 처음 그 농사 경험이 없는 분들이 농사를 짓는 데는 그런 점에서 이점이 좀 있겠다는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쌈채소 같은 경우는 이 1000평을 부부가 할 수 있는 면적이다 그런데 인력 부족은 뭐 인력난 뭐 그런 것은 겪지를 않으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실상 전체 면적이 1000평이지만서도 연중 재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령 보면은 저희가 5동이 있는데 네. 한 동은 이제 수경 재배로 유럽계 상추를 포기로 출하하는 상추를 재배를 하고 있고, 2동씩 나눠 가지고 구역을 나눠서 이제
한쪽에서 수확을 하면은 나머지 두 동에서는 네. 수확이 끝났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 모종을 정식을 한다던가 네. 이렇게 해서 또 이쪽이 끝나면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실제 수확을 하고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데는 1000평 정도 규모는 저희 부부한테는 네.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간혹 이제 정말 급하게 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뭐 주변에 뭐 지인들이 좀 도와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네. 저희가 얘기하는 인력을 통해 가지고 노동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네. 자꾸 제가 이제 두 분한테 귀농 정착 과정에서 장목 선택이랄지 장목 재배 과정에 대한 얘기 말씀 물어보는 것은 귀농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참고가 될 만한 얘기가 있을까 해서 지금 이 두 분께 자꾸 지금 이런 농사에 대한 얘기를 자꾸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그런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 두 분께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귀농에 이제 정착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이루신 분들입니다. 귀농 과정에서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이런 점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인경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과 갈등해서 좀 네.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네. 또 제가 농사 초보다 보니 농사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뜻을 같이 하는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들끼리 네. 연구회를 만들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소통하고 거기에서 많은 의지를 하면서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제 같은 작목을 하시는 분들하고 예, 그 익산에도 이런 그 감귤류, 망감류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네, 익산에 지금 한 출하하는 농가는 10농가 이내고요. 네. 또 지금 관심이 있고 준비하는 농가도 한 30농가 정도 제가 되는 네.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네.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예, 예.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또 예. 이렇게 농산물은 또 이게 조금 뭐가 잘 된다 그러면 과잉 생산해서 가격이 좀 어려움을 겪고 예, 예. 가격이 폭락해서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농산물에 이런 것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입니까? 근데 지금 익산에서 망감류를 출하하는 농가는 저희 향팜하고 네. 조금 이제 저희가 그래도 조금 규모가 있는 편이고요. 크지는 않지만 네. 출하하는 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은 별로 양이 많지 않으니까 직거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소화가 다 되는데 제가 저희 망감류의 우수성을 가지고 대형 마트나 이런 바이어들하고 제가 소통을 해보면 네. 물량이 너무 적어서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게 돼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익산에 이런 망감류 재배 농가가 어느 정도 규모화를 이뤄서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 일단 상품은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대형 마트나 이런 데 진출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네, 네. 익산의 감귤 농가가 어떤 그 규모화가 돼 있으면 네, 그런 네. 점에서 네, 네. 마케팅하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네,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군요. 네. 김훈 회장님께서도 어려움이 좀 상당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네, 뭐 초기의 어려움은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배 기술이라든가 판매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런 거 이제 기술센터의 농업인 교육이라든가 실용 교육을 통해서 재배 기술을 좀 습득을 하고 네. 판매는 이제 뭐 로컬푸드 매장이 조금 늘어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은 아무래도 빨리 어떤 자기 농지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네. 임차농을 한 6년을 했었는데 이제 네. 원래 계획은 5년이었었는데 이제 임차 기간이 끝나갈 즈음에 이제 조금 익산에서 농지를 찾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네. 특히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급하는 원수의 수질도 좀 좋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배수 부분도 좀 이렇게 원활한 배수가 돼야지 침수에 대한 위험도 좀 예방을 해야 돼서 네. 그런 부분을 다 갖춘 농지를 찾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정말 이제 우연히 이제 그냥 평소에 좀 이렇게 지켜봐 줬던 선배 농업인께서 현재 지금 농장인 오산의 농장을
농지를 소개해 줘가지고 그쪽에 이제 저희가 농장을 좀 이전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초기에 겪는 귀농인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농지를 마련한 게 가장 큰 고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겪은 어려움은 좀 과거형 같지만 가장 최근에 저희가 7월 14일 날 저 익산의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저 익산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특히 뭐 용안이나 망성, 용동 같은 북부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농장도 이제 침수가 돼가지고 굉장히 처음 겪는 일이어서 망연자실하고 있었는데, 뭐 폐기물 처리라든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때 이제 다행히 저희는 이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직원분들께서 대민봉사를 나와가지고 그거를 좀 이렇게 농장 정리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리 이후에도 기술센터에서 이제 침수 후의 토양 관리라든가 저희 오산면 농업인 상담소에서도 좀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줘가지고 좀 극복을 하고 엊그제 이제 추석 때 다시 또 이제 저희가 수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농업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고 발맞춰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이 도움을 주신 분들께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이제 뭐 기후 변화에 따른 어려움도 앞으로는 갈수록 이런 데 대한 어떤 대비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익산시에서도 저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보조 사업 이렇게 지원 사업에 보니까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배수에 관련된 뭐 수통이라든가 소중 펌프 이런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귀농 기촌인들이 이제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두 분들께서는 다행히 이제 잘 극복을 하셔가지고 안정을 기한 분들이기 때문에 뭐 너무 성공한 사람 얘기만 하면은 뭐 그렇게 바람직하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귀농 하시는 과정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떤 익산시의 귀농 기촌 정책, 뭐 전라북도나 익산시의 어떤 그 지원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움이 좀 어떤 점들이 도움이 됐는지 이런 거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박인경 대표님. 그 귀농귀촌을 하면 준비 과정부터 정착 과정까지 익산시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지원 정책 중에는 귀농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도 제공하고요. 또 정착 초기에 주어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있고요. 또 농업 경영을 위한 농업 시설 및 농기계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귀농 초기에 영농 소득 보전을 위한 농업 장려금 수당 등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귀농할 당시에는 이런 정책이 없어서 저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수혜는 받을 수 없었지만 제가 귀농 처음부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서 제가 완전히 농사 초보니까 조언을 많이 상담을 했고 조언을 많이 구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기존 농업인들에게 주어지는 교육 기회나 지원 사업이 귀농 기촌인들에게도 많은 다양한 혜택을 주어질 수 있도록 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그런 조언과 소통을 하면서 저는 나름 지원을 받았고, 그런 면에서 그래서 제가 정착을 할 수 있었고, 오늘날에 지금 제 농장이 지금 이렇게 안착을 하게 됐던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를 잘 활용을 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경험담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김은 회장님도 뭐 도움을 좀 받았습니까? 우리 이제 박인경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제도들이 저희 이제 귀농인들이 초기에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때 당시 2013년이다 보니까 좀 지원 사업이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좀 미비했었습니다. 저희가 2016년 이후로 아마 조금 익산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대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서도 이제 받았던 것 중에서는 가장 큰 거는 이제 귀농귀촌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선배 귀농인들과의 어떤 멘토 멘티 관계를 통해서 어떤 정보라든가 어떤
조언, 지혜를 이렇게 전달받는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무형이지만서도 네. 그게 조금 초기 정착의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저를 이 지역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역시 선배 농업인을 잘 둬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선배 농업인들로부터 정보도 그렇고 농사 기술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안다는 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지식은 이제 교육을 통해 습득할 수 있지만서도 네. 지혜라는 거는 그런 어떤 지식에다가 시간의 경험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근데 선배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지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처럼 초기에 이제 이렇게 큰 어떤 정착할 수 있는 그다음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런 귀농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바람이 좀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인경 대표님은 어떤 부분이 좀 아쉽고 이런 걸 좀 지원해 주십사, 좀 절실하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열대작물을 재배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익산시에서는 다양한 농업 교육을 시행을 해서 저희 농가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기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작물이 자꾸 등장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새로운 작물에 대한 재배 교육이나 이런 어려운 시설 지원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귀농을 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귀농을 해서 안정적인 정착을 하기까지 조금 시에서 사후관리 정책을 좀 개발을 하셔서 네. 귀농인들이 정말 익산에 마음 편히 안착할 수 있는 그런 걸 지원해 주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하도 기후 변화가 네. 심하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만 지원해주지 말고 끝까지 좀 책임져 주십사. 그런 점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게 필요합니다. 네. 김은 회장님도 이런 걸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저도 겪었던 어려움이었지만서도 농지가 마련이 돼야지만이 익산에 정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예비 귀농이나 초기 귀농 하신 분들이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지라는 게 제가 빈집처럼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농지 매물이라는 정보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연고도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보에 소외되어 있고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행정에서 농지에 대한 매물이랄까 어떤 나와 있는 것들을 매매가 가능한 농지에 대해서 예비 귀농인들이 또 귀농 초기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이랄까 제도 지원 방향 어떤 게 그런 걸 좀 이렇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게 조금 접근이 좀 이렇게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우리 박인경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에 있는 지자체 귀농 어떤 지원책이라는 게 초기에 이제 유입에 조금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초기에 유입해서 정착이라면 그 다음에는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5년차 이후에 귀농인들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귀농 정책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교육이라던가 뭐 영양가 교육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교육 아니면 정책, 지원책 그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마련돼 가지고 저희 익산시에 있는 뭐 귀농인들도 초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이렇게 사후적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책으로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익산에서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좀 느끼는 좀 지원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김 대표님께서 초기 지원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좀 사후 지원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 농지 마련이 상당히 좀 과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귀농인들한테는. 자, 귀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좋은 말씀, 참 그 보석 같은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있는데요. 이 귀농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꼭 좀 조언을 해서 이런 것은 좀 갖추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 좀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조언 차원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박인경 대표님께서 먼저 해주십시오. 네, 저는 그 귀농하기 전에 적어도 한 4계절 정도는 네. 1년 이상 귀농 준비 기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준비 없이 귀농하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익산시에서는 귀농하우스라고 해서 65세 이상 예비 귀농인들께 거기에서 1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귀농하우스가 있습니다. 네. 그런 1년 동안 살 집을 구하기는 어렵지만 익산시에서 제공하는 그런 하우스를 활용을 하시면 귀농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1년 이상 그런 경험을 쌓고 귀농을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귀농 초기에는 농가 소득이 안정적이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부부가 같이 귀농을 준비하고 있다면 한 분은 귀농에 실습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한 분은 그렇게 한 분은 그렇게 하시고 다른 한 분은 일단 생활을 해야 되니까 네. 새로운 자기의 소득을 우선은 유지하면서 준비를 하는 게 조금 더 시행착오를 덜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그리고 예비 귀농인들께서는 이제 귀농 자금을 받으시면 시설 투자를 먼저 막 이렇게 조금 네. 이렇게 크게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거 적극 반대합니다. 일단 본인이 재배할 작목을 선정하고 네. 그 작목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하고 실전도 하고 그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있다 싶을 때 시설 투자를 하고 뭘 네. 해야지 시설 투자부터 해놓고 하면 그건 나중에 낭패를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역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네, 네. 좋은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역시 준비가 철저하게 돼야 된다. 그리고 먼저 경험을 네, 하고 귀농하는 것이 좋겠다. 투자도 공부 다음에 시설 투자를 해라. 네. 이런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김문 회장님은 어떤 좋은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10년 전에 익산에 내려왔을 때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네. 그 당시에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설렘도 네. 가지고 있었고 또 이제 생전 처음 접하는 농업에 대해서 두렵기도 하고 네. 불안감도 굉장히 컸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급함을 좀 버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평생 모내기에도 100번을 못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런 것처럼 조급함을 버리고 1년, 3년, 5년 이렇게 계획이나 목표를 부부간에 정해가지고 한 단계씩 이렇게 성장에 좀 포커스를 맞춰 나가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균형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작물들을 재배를 하고 있고 저희 익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은 작물을 재배하지만서도 저는 이제 꼭 이게 예비 귀농하신 생각하신 분들에게 해드리는 말씀이 지역을 선택할 때 아까 저희가 익산이 가지고 있는 교육이나든가 의료, 환경, 문화적인 인프라도 있지만서도 그 외에도 농업적으로 익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수한 점, 네. 농업 관련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라든가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위치해 있고 농업진흥청이라든가 농수산대학이 지근거리에 있어가지고 네. 정보를 빨리 좀 취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서도 그리고 저희가 도농 복합도시의 어떤 인구가 어느 정도 그래도 되다 보니까 네. 도시의 소비자를 통해 가지고 농산물을 이렇게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인구가 받쳐지다 보니까 저희처럼 저희처럼 귀농인들이 초기에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선택할 때 그런 어떤 작물도 선택이 중요하지만서도 네. 지원책도 있지만서도 판매까지 염두에 두고 그래서 어느 정도 소비층이 좀 이렇게 갖춰져 있는 지역을 고민해서 선택을 해라.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익산시가 어떻게 보면은 최적이다. 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회장님께는 역시 귀농귀촌 익산시 협의회장이다 보니까 익산에 대한 홍보를 까지 포함해서 해주셨는데 역시 그런 귀농인들한테 필요한 영농 경영에 대한 어떤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역, 삶의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역이 좋은 곳이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희망과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경 대표님 어떤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익산에서 감귤 망감류 재배가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조금 더 향팜의 규모를 확장해서 네. 생산량을 늘려서 좀 더 많은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도를 직접 가지 않아도 익산에서 망감류가 성장하는 과정과 또 농장에 와서 직접 따고 맛보며 즐길 수 있는 그런 체험 단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예비 귀농인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인경 대표님 역시 망감류에 대한 홍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그 계획도 상당히 크게 번창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계획을 좀 실현하셔서 익산의 망감류가 어떤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은 회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네, 먼저 이제 저희 귀농귀촌 협의회가 네. 코로나 이전처럼 왕성한 활동과 회원들의 정보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좀 활성화시키는데 조금 저도 노력을 하고 저희 기존의 이제 집행부도 다 같이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공부를 조금 박사 과정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왕 또 농업의 길에 들어섰고 그다음에 농업을 통해서 어떤 생명의 가치라든가 이걸 느끼다 보니까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박사 과정과 좀 관련 자격증 네. 취득을 어떤 희망과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게 한 말씀 이제 소중한 자리다 보니까 저희 귀농인뿐만 아니라 익산시에 있는 우리 농업인들이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신선한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에 있는 우리 소비자들께서 저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많이 좀 애용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 사는 분들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먹는 것이 제일 좋죠. 네. 네. 다 이게 지금 우리 같은 땅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같은 땅에서 난 작물을 소비하는 것이 우리 몸에 좋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익산의 귀농귀촌 중심지 부상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지역 실정에서 지역 활성화의 대안으로 귀농귀촌이 그 대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익산이 귀농귀촌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서 장점이 있는 만큼 지역 활력을 위한 대책으로 적극 활용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